여러분,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 코치 법무법인 참여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변호사로서 참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송이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위주로 한 소송을 보면. 하나는 내가 돈을 줘야 하는 것을 방어하는 소송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을 받아내야 되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제가 이제 어떤 의뢰인과 좀 이렇게 다툼을 했는데, 방어하는 소송은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돈을 주는 측면에서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돈을 내가 받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돈을 받아야 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라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정답은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가 해서 이기는 거는 소송입니다. 결국 소송은 판결문인데, 상대방이 만약에 판결문을 저희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 소송이 확정이 되고 나서 모든 집행이 다 완료될 때까지는 한 2년 정도가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다행히 경매라도 해서 받아낼 수 있고, 재산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해서든 은행 계좌를 압류해든 받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는 일단 받을 수도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일단 판결문에는 돈을 지급 소송에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붙어서 나오는데요. 가집행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탁을 하고 찾아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싸우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심을 아무리 이겼다고 해도 항소 1심에 가서 또 얼마나 싸워야 될지 모르고, 또 대법원까지 가서 얼마나 걸릴지는 변호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의뢰인들의 상황이 딱한 분들이 많은데 그 돈을 받아서 뭐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정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 변호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가는, 첫 번째는 상대방이 우선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더 이상 손해를 키우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패소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페널티는 뭐냐? 그러면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서 연 12%의 금리를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과거에는 20%였다가 15%로 몇 년 전에 변경됐다가, 최근에는 그게 너무 금리가 높다, 이율이 너무 높다고 해서 12%로 또 변경이 되었어요. 사실 12%도 상당한 금리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돈을 받는 것도 만약 일부만 받게 되면 비용, 내가 다시 집행을 하기 위한 비용을 또 쓸 거 아닙니까? 그 비용, 그다음에 이자, 그다음에 원본이라고 하는데요. 원본의 순서대로 이렇게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는 거는 원본이겠죠. 원금이겠죠. 그래서 그 원금에 안 갚은 날까지의 계속 이자가 연 12%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얼마 전에 소송을 마치신 분들은 그래도 연 15%로 받을 수 있죠. 근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연 12%가 이제는 최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사건의 예를 들면, 저희가 1심에서 완벽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부터 가압류를 해놓고,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고 했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공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는 중앙지방법원에다가 공탁을 했고, 또 하나는 광주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다 공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탁금에 대해서 회수하는 데만도 또 한 몇 개월이 시간이 흘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계좌에 대한 압류를 걸어서 또 마지막에 받게 됐습니다. 물론 2억에 대한 이자는 한 5천만 원 이상을 더 받아내게 됐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도 이자 손실은 상당히 큰 것이죠. 갚을 거면. 그런데 이미 감정적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런 손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괴로움에 빠뜨릴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그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받아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겨주고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물으면, 그리고 그분들의 딱한 사정을 또 제가 알기 때문에, 한 분은 지금 건설업을 하시다가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데 공사대금을 안 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건이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데 그쪽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서 사업을 못하게 돼서 다른 짭을 찾으셨는데 초기 자금이 없어서 고생한 분이에요. 굉장히 딱하고 안타깝지만 법률적으로 불법이 아니게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참 변호사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빨리 사건을 끝내는 게 변호사로서도 최고로 좋은 거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받으셔야 하는 급한 분들은 매번 변호사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받을 수 있냐고.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변호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상대방에 달려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조정을 해서 언제까지 주기로 한다고 해도 안 주면 그걸로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해도 상당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또 집행했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집행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어떤 돈을 받을 일이 있다라고 할 때는 최장은 한 3년 정도를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 돈을 바로 받아서 바로 쓰겠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강하게 압박을 하면 상대방이 조정에 응해서 무신사적으로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보통 소송을 건 원고 측에서도 조정할 때는 조금은 금액을 감해 주어야 피고가 되는 상대방도 그 조정에 응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근데 또 그렇게 원금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만약에 조정을 원하신다면 나도 좀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아주 나쁜 의뢰인들은 조정을 하고 나서도 그 조정을 안 지켜요. 물론 못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이자만 불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돈이 있어야 받는 것이고, 그거는 또 판결문을 받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어떤 재산 상태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법률적으로 해결이 다 나기 위해서는 약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을 보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급하게 받으셔야 되는 돈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크게 일정의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참 이럴 때 많이 괴롭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 코치 법무법인 참의 신정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